근데 좋은 카피는 약간 인문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람들의 마음을 머물게 할 수 있는 카피다. 산토리 같은 거는 뭐 저 사람도 한 잔 해보면 좋은 사람일지도 몰라. 카피라이터들의 일반적인 커리어 패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카피라이터에서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사실은 크리에이터의 어떤 꽃이에요. 자기가 조금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위해서 독립을 해서 프리랜서 카피라이터로 독립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덕션의 기획실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광고 회사를 가고 싶고 카피라이터 제작 쪽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29년째 광고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박선미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책 커리어 대작전이라는 것도 쓰셨지만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카피라이터로서의 성장 과정도 많이 담아 놓으셨잖아요. 한 10년, 12년 정도 그렇게 일을 하신, 그리고 29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약간 좋은 카피란 뭘까? 이런 좋은 거예요. 카피. 사실은 광고라는 게 남들한테 그냥 흥미 요소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품이나 브랜드를 팔리게 하는 역할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좋은 카피는 약간 인문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람들의 마음을 머물게 할 수 있는 카피다. 머물게. 예. 그래서 내가 이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사게 된다거나 약간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카피는 저는 역할을 분명히 하되 약간 이렇게 무조건 싸니까 사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브랜드가 어떤 가치가 있구나라고 약간 호의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기억에 남는 인생 카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인생 카피요? 물론 이제 제 거에서는 망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 거 중에 저 스스로가 약간의 이건 참 좋은 카페였는데 사람들이 모른다 하는 카페가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근데 옛날에는 화장품 중에 라네즈 화장품에 트윈케이크라고 있었어요. 트윈케이크 뭐 파운데이션. 예, 약간의 덕지덕지 바르는 그 당시에는 막 그런 화장이 유행했기 때문에 거기서 김지호 씨가 모델이었고 인쇄 광고 카피였는데요. 만지고 싶은 피부라는 헤드라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당시에는 약간 남자친구나 어떤 친구나 다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싶다라는 느낌 날 정도의 그 깨끗한 피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지고 싶은 피부 하면 왠지 있잖아요. 기분 좋으니까 한번 만지고 싶겠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소구를 좀 했던 거예요. 또 있어요. 또 있는데 화장품 광고 카피였는데요. 25세 피부가 여자를 배신하기 시작할 때. 약간 올드한가요? 여자들 가슴을 막 후벼 파는. 예. 근데 25세 되면 정점이거든요, 그게. 피부가 여자를 배신한다. 이렇게 아예 배신 이런 단어를 딱 써서 약간 옛날 어떤 영화 같은 느낌의 헤드라인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남들 거는 저는 지금 다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일본 카피를 보고서 저희 세대는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카피라이터가 거의 시인하고 같이 동급 어떤 일본에서는? 예, 존경을 받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일본 카피를 보면 JR 카피나 뭐 산토리 위스키 카피나 고전인데 지금도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은데요. 카피라이터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시인하고 동급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카피 중에서 산토리 같은 거는 뭐 저 사람도 한 잔 해보면 좋은 사람일지도 몰라. 저 사람도 한 잔 해보면 좋은 사람일지도 몰라. 이런 카피 좋잖아요. 좋다. 네. 일본 카피 중에 JR 카피 중에 제 책에도 나오는데 그게 있어요. 제가 좋아했던 거 20대 때 신데렐라 익스프레스라는 그 JR 도카이의 선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멀리 장거리 여행을 하다가 크리스마스 날 만날 때 둘이 플랫폼에서 딱 만나는 순간에 돌아오는 네가 최고의 선물이라는 카피가 있었어요. 멋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듣고서 저 카피라이터 되게 잘했어 이러는 거. 그게 아마 80년대 카피였는데 제가 카피라이터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카피를 다시 보면서 공부할 때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던 것들이에요. 이렇게 또 오랫동안 광고인으로 살고 카피라이팅 하시면 본인만의 직업병, 뭐 습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뭔가 항상 넣고 다녀요. 뭘 넣고 다니세요? 항상 업무의 연장인 것 같아요. 저는 24시간 내내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게 직업병이다 생각을 하는데 뭔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풀기 위해서 거기에 뭘 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여기 들어와 있어 같이. 그럼 이제 캠페인이 딱 좀 딱 이제 패 꽂듯이. 주말에도 쉬질 못해요. 주말에 뭘 보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응용해 볼까 이게 있고 그림을 보러 가서도 그게 항상 같이 와 있어요. 어떻게 연결해 볼까 이러고 있고. 지금도 이제 카피라이터 실무는 아니지만 지금도 회사 일할 때 이 아이디어를 항상 달고 다녀요.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업병 같아요.
그럼 뭐 이제 후배들이 써오는 메일이라던가 뭐 문구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길거리에 보다가 문구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러면 막 어디 가서 얘기 고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뭐 그 직업병? 그렇게는 안 해주고는 싶고 가끔 뭔가 SNS 같은 데 보면 어떤 이제 사업을 개인적으로 하셔서 뭔가 이게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어떤 포스터나 이런 걸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쵸. 보면은 막 미치겠어요.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걸 이렇게 바꾸면 정말 좋을 텐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왜 레이아웃은 왜 저렇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입에 간질간질했다가 여기까지 하자. 그냥 말죠. 아파트에 붙여지는 안내문 그쵸. 아니면 화장실 갔을 때 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그쵸. 이런 것도 이렇게 쓰면 안 버리나? 뭐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러면 담배 안 피나?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하고 쓰레기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어쩌면 좀 이렇게 다른 말로 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저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트 디렉터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벽에 붙어 있는 거. 음. 이거에 레이아웃 이상하면 미치겠대요. 그러니까 뭐 걸려 있는데 그런 거하고 왜 포스터 같은 거 아파트 벽면에 있는 거 있잖아요. 좀 그쵸. 아저씨가 붙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그거를 어떻게 본인이 떼다가 붙이고 하더라고요. 이제 디자이너 괴롭히는 예. 법이라고 이제 인터넷 짤 많잖아요. 선 안 맞는 거 갖다 맞아요. 놓으면 미쳐버릴 것 같고 막. 비슷한 거죠, 같이. 그렇죠. 예. 저도 그래서 메일 쓸 때라든가 이럴 때 맞춤법 안 맞는 거라든가 네, 많이 틀려요. 뭐 이럴 때 많이 틀려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29년 차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러면 카피라이터들의 일반적인 커리어 패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카피라이터는 처음부터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어쨌든 배워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 들어왔을 때 일반적으로 카피라이터에서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고 크리에이티브. 예, 거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사실은 크리에이터의 어떤 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어떤 뭐 임원이 되고 경영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기가 조금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위해서 독립을 해서 프리랜서 카피라이터로 독립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덕션의 기획실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어떤 프로덕션 감독님과 함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구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카피라이터 하다가 제가 음식점 차린 친구들도 있고요. 스타트업 차린 친구도 많습니다. 예. 그렇죠. 주로 이제 일반적인 커리어 패스는 CD,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젝티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렇게 가는 게 사실 일반적이죠. 조직 안에서. 예. 그 안에서도 사실은 남녀 비율을 보면 어때요? 좀 많이 개선은 됐는데 네. 아직까지는 남성이 많죠. 여자들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예. 근데 처음에 입사할 때도 비율이 좀 남자가 더 많나요? 그죠. 남자가 훨씬 많았고요. 저 어렸을 때는 정말 많았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그래도 총합으로 보면은 여성들보단 남자들이 훨씬 그래요? 많아요. 예. 점점 더 광고회사가. 갈수록 남자의 비율이 더 많아지는. 지금 아니요. 많이 여자들이 올라오긴 했지만 어느 순간 지나면 여자들이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육아 때문에도 그렇고 네. 중간에 이제 그만두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주가 많은 친구들은 뭐 작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동화를 좀 낸다거나 동화책. 예, 동화책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카피라이터뿐만이 아니라 뭐 일러스트 쪽으로 빠져서 아예 그런 일을 하시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음. 내가 광고 회사를 가고 싶고 카피라이터 이런 제작 쪽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준비라고 하는 거는 일단 책을 좀 많이 읽고요. 책을. 예, 그리고 사람하고 조금 많이 교류를 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젊은 세대의 그 일들은 되게 잘하는데 네. 광고는 세대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20대 초반의 카피라이터가 50대, 60대의 제품을 브랜딩을 할 수 그쵸. 있어요. 그러려면 그 세대를 이해를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뭐 40대들이 또 20대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그 삶을 또 이해해야 돼요. 그 때문에 사람들을 좀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 영역별 아니면 나이별 사람들을, 그러니까 엄마, 가까이 있는 사람들 관찰하면 돼요. 엄마, 아니면 친구, 언니,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누나,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네. 뭐 어떤 생각을 할까를 많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당연한 말인데도 어려우면서도 어렵죠. 좀 애매한 말이잖아요. 음.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해라. 뭐 어떻게 관찰해야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왜 저 사람은 저런 걸 먹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왜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할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왜 항상 보면 정치적인 얘기만 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부동산 얘기를 왜 할까?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왜 그럴까? 이게 속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어떤 삶의 어떤 가치가 그쪽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이해하려고 예컨대 얘기해야 되고, 저도 지금 나이가 많은 꼰대지만 그 어린 친구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세대가 어떤 노력을 하세요? 그 얘기를 들어봐요, 그냥 일단. 그래서 되게 서운할 때가 많아요. 저희하고 좀 달라서. 아니, 뭐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답이
안 오더라고요 요새는. 뭐 어떨 때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이렇게 사주고 하면 보통 옛날에 저희 이게 막 나이 들면 상처받는 게 많아. 뭔가 그 문제 아시죠? 이렇게 막 눈물이 막 혼자 나와. 아니 나는 이렇게 맛있는 걸 사줬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나 잘 뭐 먹었습니다 오늘. 오늘 너무 좋았어요. 뭐 이렇게 뭐 사람에 따라 다른데 왜 저 제품에 대해서 저런 생각을 할까를 제가 모르잖아요 사실은. 왜 저 세대가 사실은 핵심인데 왜 다른 생각을 할까를 무조건 뭐 어리기 때문에 몰라가 아니고 아마 관점이 다를 것이다. 저 얘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제 책에 뭐 쓴 것 중에 네네. 좋은 마케터가 되는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거랑 다르지 않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다. 좋은 카피라이터가 되는 것도 사실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건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관찰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감수성을 높이는 맞습니다. 예. 그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박 대표님.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카피라이터도 뭐 카피라이팅도 아이디어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풋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풋이. 일단은 그러니까 오카무라 마사코도 그 얘기를 했는데 배우지 못하는 것은 없다. 어디서든 사람들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인풋이 많으려면 시간이 날 때 남들보다 영화를 좀 더 많이 보던가 아니면 진짜 전시회를 가서 내가 저런 어떤 그림에 대한 임팩트를 좀 느끼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는 것도 좋은데 쉴 때 그냥 크리에이터들은 그냥 뭐 잠자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많이 시도 읽고 충전할 수 있는 것들 컨텐츠들을 많이 충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훈련이 돼야죠 계속.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차야 넘치는 것처럼 자기한테 들어온 게 없으면 나가는 것도 그쵸,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계속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느 순간 그게 차고 차다가 언제가 나오죠. 뻥 하고 예, 터지는 나오는 순간들이 거죠. 있으니까 예. 많이 집어넣어라. 예,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뭐 지겹게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좋아하는 자연스럽게 있는 거, 거 맞아요. 좋아하는 맞습니다. 미드 보고 예, 좋아하는 사람 맞아요. 만나고 여행 맞습니다. 다니고 맞습니다. 예, 그거예요. 여행. 그냥 누워 있고 게임하고 이게 그죠. 제일 안 좋은 것 그게 같아요. 힘든 거죠. 예. 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